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왜 대체 우리 아이는 통잠을 자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고쳐나가시면 통잠에 조금 더 가까운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통잠 자지 못한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맞지 않는 스케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아이가 졸려할 때 재우시면 잘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스케줄로 수면했을 때 우리 아이가 통잠 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면 맞지 않는 스케줄은 불필요한 새벽깸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맞춤 스케줄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스케줄을 아는 거는 우리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이 충분했냐 혹은 너무 과했느냐 아니면 너무 부족했느냐, 사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조금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졸려했는지 그리고 새벽의 반응도를 보고 저희가 컨설팅 때 결정을 하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의 깨어있는 시간의 평균적인 것을 좀 알고 싶다면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읽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픽 쓰러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과피로일 가능성이 좀 크고, 입면하는데 2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안 피로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 이런 것들을 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밤잠 자기 전에 너무 과한 자극을 해준 경우에 아이들이 조금 잠들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도 좀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팁들이 있죠. 또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말아라, 자기 전에 과식을 하지 말아라, 자기 전에 과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자기 전에 사실 우리 아빠들 퇴근할 시간이랑 좀 겹치거든요. 그럼 아빠 과하게 막 몸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막 흥분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과하게 자극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수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목욕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용한 놀이의 일환이 되는 거죠. 자장가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요. 비행기 태워주면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차분하게 자기 전에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 나가 있었는데 보면 너무 신나죠. 아빠 너무 좋죠. 근데 맞아요. 몸으로 놀아주면 안 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신나는 놀이는 주말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내 반응이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체크해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도 새벽에 깨지 않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조금만 낑 한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갔을 때는 게임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그 터치로 인해서 잠을 재워주셨을 때 아이가 더 잦게 깰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괜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분은 기다려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잠 사이클은 아주 얕게 자다가 얕게 자고 깊게 자는데, 깊게 자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기가 너무 뭐에 놀란 것 같이 엄청 세게 우는데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이가 그냥 뒤척하는 거나 그렇게 세게 강하게 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우리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깜짝 놀란 듯이 울어도 놀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이거를 컨설팅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어머님 새벽 2시에 어머님이 눈이 딱 떠졌어요. 근데 뭐 눈은 뜰 수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봤는데 새벽 2시예요. 어떡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1초 만에 송중기 님이 방문을 열고 우리 민정이 왜 깼어? 못 자죠. 다시 재워줄까? 설레죠. 약간 손을 부여잡고 너가 잠들 때까지 내가 지켜봐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막 송중기님 아유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우리 집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약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진짜 너무나 잘 나가는 연예인, 세상에서 막 진짜 어머나 세상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막 재밌는 일들, 막 흥미있는 흥분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게 사실 좋기는 해서 적어도 5분은 꼭 기다려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면 교육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새벽 2시에 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무시해요.
어떨 때는 수유를 바로 해요. 어떨 때는 막 안아 재워요. 어떨 때는 내 침대에 데려와서 팔베개로 재워요. 막 이러니까 애들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엄마가 만약에 수면 교육을 할 거면 그냥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내가 기다릴 거면 기다려서 우리 아이가 진짜 깼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깼는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알이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이빨이 나서 아프구나. 그래도 조금 기다려줘야지. 그런 다음에 가서 안아서 좀 달래줘. 우리 아이가 이빨이 아팠어? 괜찮아. 근데 잠은 자야 돼. 너가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줄게. 그러니까 이렇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침대가 젖어 있어요. 뭐 토를 했거나 뭐 응가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뭔가 무조건적으로 얘는 배고플 거야. 수유. 무조건적으로 얘는 내가 안아서 재울 거야.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의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새벽깸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되거나 오히려 더 습관이 돼서 이것 때문에 똑같은 시간대에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관성이 없으면 사실 새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면 교육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수면 교육뿐만 아니라 진짜 양육에서도 흔들릴 것 같아요. 훈육. 훈육할 때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허용했다가 어쩔 때는 되게 엄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헷갈리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착 이론의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이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엄마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맨날 다르면 우리 아이의 애착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거면 항상 일관적으로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반응할 거면 아이가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안아서 재우는 걸로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새벽에 항상 반응해 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아서 재우셔야 합니다. 근데 맞아.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면 교육으로 좀 아이가 울더라도 기다리는 거 혹은 수면 교육을 굳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이 기다렸을 때 잘 확률은 진짜 높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못 자는 아이들이라도 매 깨미 다 깨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 통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통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